안녕하세요. 예뻐지는 TV 닥터 로제 유희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고민인 팔자주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팔자주름이 무엇인가? 입 주변에 코 옆에부터 시작해서 입 주변으로 들어가 보이고 움푹 패여 보이거나 아니면은 늘어져서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표면의 선이 갈라져 보이는 그런 선을 우리가 팔자주름이라고 하고, 우선은 팔자주름을 교정하려면 어떤 것 때문에 팔자주름이 생겼는지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팔자주름,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 눈밑도 꺼지고 볼도 꺼지고 팔자도 꺼지고 지방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입 주변이 너무 꺼져서 특히나 또 움직임이 많은 부위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꺼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위에서 밀고 내려온 처짐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과 이 윗부분이 밀고 내려서 커튼처럼 늘어져서 걸쳐져 있는 타입은 당장의 꺼짐보다는 처짐 때문에 발생한 팔자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이제 구강 구조, 치아 형태에 따라서 치아가 뭐 발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돌출입 아니면 너무 들어간 입, 함몰된 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주변 구조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이해하고 교정의 필요성을 같이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말씀드린 꺼짐에 대한 팔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 필러입니다. 꺼졌기 때문에 채우자. 그럼 어떤 걸로 채울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팔자 필러입니다. 필러란 이제 히알루론산, 보통은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진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 타입의 이제 형태를 말하고, 내가 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지방을 대체하는 젤리를 이 부분에 함몰된 부분에 넣어준다 하면은, 오늘 시술을 하면은 오늘 집에 갈 때 팔자주름이 옅어져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필러에 대한 조금 이제 거부감, 조금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스스로에게 필러를 하고 가족들한테 필러를 해주는 입장이라 적당한 용량, 적당한 주기, 적당한 물성, 적당한 층에 조심스럽게 넣으면 필러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너무 과도한 용량이라든지 맞지 않는 물성이라든지 너무 자주 시술을 한다든지 하면은 조금씩 과해지는 얼굴이 될 수 있지만, 물론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즉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팔자 필러입니다. 하지만 필러 자체에 대해서 배제하고 싶어요, 다른 방법으로 팔자를 교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팔자 자체의 볼륨을 높이면서 팔자 주변 자체의 탄력을 같이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팔자 실 리프팅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 리프팅이라고 하면 무조건 끌어올리는, 옆에서 끌어올려서 팔자를 개선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옆에서 헤어라인 쪽에서 이제 삽입이 돼서 자꾸 이쪽에 이제 무게가 걸쳐져 있는 부분을 다시 좀 재분산시켜서 팔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는 리프팅도 당연히 있고, 형태에 따라서 처짐도는 많진 않은데 이 부분은 꺼졌고 약간 야들야들 주름이 좀 있는데 필러는 싫고 하는 경우에는 팔자 이 선 따라서 자체에 따라서 실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한 실이 바로 잼버실입니다. 이거는 아주 짧은 실로 되어 있으나 촘촘하게 우리가 쉽게 말해 볼펜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용수철 모양이 아주 긴 실이 단축돼서 감겨있는 형태로 이 팔자 코 옆에 가장 깊은 부위에 삽입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당장 피부를 밀어 올려주면서 조금 개선하는 부분, 장기적으로는 다 녹아 없어지면서 주변 콜라겐 생성을 도모하면서 탄력이 같이 좋아지다 보면 단기적인 효과, 볼륨 효과, 장기적인 탄력 효과가 같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필러의 거부감 또는 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거에 대한 부담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전체는 괜찮은데 저는 팔자만 유독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시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간단하게 실 리프팅을 하시면 다른 시술보다도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특히나 더 다운타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붓기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퇴근을 하시고 다음날 출근이 충분히 가능하신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시술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입가 옆으로 이제 아주 전만한 구멍을 뚫어서 그 실 방향으로 디자인을 잡아서 팔자 주름 방향으로 실을 삽입하게 되고, 저는 이제 2줄씩 총 4줄을 시술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부로 한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영상에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가에 구멍을 내서 실을 넣었다가 가이드 와이어만 빼면 실이 이제 피부 안에 남아있는 형태이고, 저도 마취 없이 했고 이 부분에 포인트 마취만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못 참을 정도의 통증은 아니나 어쨌든 입 주변에 신경이 좀 건드려지면서 찌릿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오래 가시는 분은 한 2, 3일 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24시간 정도 지났는데 약간의 붓기는 남아있지만 크게 만졌을 때 불편함이 없고, 뭐 필러처럼 몽글몽글 만져지는 부분도 없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빛에 비춰봤을 때도 약간 움푹 패어 보였던 부분이 약간 부풀어 오른 느낌도 들고, 하지만 필러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간편하지만 향후의 콜라겐 형성까지 같이 현재 챙길 수 있는 시술이라 팔자 신경 쓰이는 분들은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잼버실 중에는 눈밑 실도 있어요. 2가지 실로 되어 있는데 굵은 용수철이 있고 얇은 용수철이 있고, 좀 굵은 용수철은 팔자나 볼이나 광대 조금 이런 꺼진데 탄력도 같이 없어요 하시는 부분에 들어가면 좋고, 좀 얇은 실은 눈밑은 사실 참 이렇게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보톡스는 어색하고 필러는 과도하고 다른 레이저는 좀 아쉽고 한 부분이라, 이렇게 흐늘흐늘한 부분을 조금 이 2줄씩 4줄 정도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고정시켜서 잡아주면, 물론 이게 올라가거나 채워지거나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움직임에도 자유롭고 이렇게 찡그리거나 웃었을 때 필러처럼 뭉치는 그런 부작용도 없고, 탄탄한 눈밑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밑 잼버실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눈밑 잼버실 시술 후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잼버실의 부작용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잼버실의 부작용은 아무래도 용수철처럼 꼬여있는 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했을 때 주변을 조금 자극해서 시술 후 한 2주 정도는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혹시라도 얕게 들어가면 조금 비쳐 보이거나 피부가 조금 보조개처럼 패어 보이는 부분, 두껍게 들어가면 혓바닥으로 만졌을 때 입술 안쪽 점막에서 조금 느껴질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을 수 있고, 멍은 분명히 이제 들어가는 포인트가 조금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확률적인 부분이라 크진 않고, 필러도 말씀드린 필러처럼 붓기가 아주 심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붓기는 하루 이틀 갈 수 있으나 많이 부풀고 부자연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 치료를 해보면 직후에는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필러처럼 이렇게 원래 채워졌었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옆에서 당긴 것처럼 아주 선이 흐려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라고 하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 잡으면 이게 입술 주변에 많이 움직임이 있고 가장 얇은 부위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구조적으로 받쳐주는 물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그게 많이 갑자기 흘러내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